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소속 박사후 연구원 김시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GISC 2024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발표는 그 기존의 발표와는 좀 다르게 저의 개인적인 성장과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국제표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전하게 된 그 순간을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 발표에 앞서서 이제 국제표준의 정의랑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제표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국제표준을 활동한 저희 체험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발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표준 무대 나의 도전과 성장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제가 국제 표준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 순간부터 이제 저의 개인적인 표준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제 국제 표준 무대에서의 뭐 체험과 성과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는 그 비전문가이신데 국제 표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국제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국제표준이란 무엇일까요? 그 국제표준이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국가와 산업이 상호 운영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은 국가 간 기술 차이를 줄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서로 호환되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정 국제 표준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서든 동일한 규격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환성과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방법 또는 지침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통신 네트워크, 정보 보안, 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은 각국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안정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와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은 기술의 호환성을 높여서 국가와 기업이 효율적으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네, 그래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별도의 뭐 추가 조정이나 승인 없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기여를 하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국제 표준은 기술 혁신을 촉진을 하는데요. 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기존 시스템과 원활하게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과 국가들은 최신 기술을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은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제표준은 각국의 다양한 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 상호 운영성을 보장을 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국제 표준은 이제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일관된 지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은 표준을 제정하고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상호 운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제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하여서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제 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설립된 국제 표준화 기구는 16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EC는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데요. 전기 및 전자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기구입니다. 190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전력 시스템, 전기기기, 전자부품,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술 분야의 표준을 다루고 있고요. IC 표준은 이제 전자기기나 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현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글로벌 전력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기관이고요. ITU는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유엔 산하 기구로 이제 정보통신과 전자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제 190여 개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 같은 경우에는 5G나 위성통신, 인터넷 아키텍처 등 이제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큰 발전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팩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랑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그 산하에 있는 작업 그룹인데요. 독립적인 국제기관은 아니지만 디지털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압축 그리고 전송 표준을 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 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제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배포, 전송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EEESA인데요. 네,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표준은 IEEES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E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이제 표준화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는 기술의 상호 운영성과 산업 전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기관도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IETF, WC3 같은 다양한 국제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네, 국제 표준은 서로 다른 국가의 산업이 사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이 상호 호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을 하는데요. 이는 국가와 기업이 각자의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통신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국가의 통신 장비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신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이제 각 국의 산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은 제품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안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의 국제안전표준은 소비자가 어떤 나라에서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표준은 제조사들에게 책임감 있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은 각국의 기업들이 이제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요.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승인이나 조정이 없이 여러 국가에 판매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를 늘려주고 국제무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제표준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 안전기준과 같은 국제표준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환경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국제표준은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한 환경보호 및 안전기준은 모든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은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절약,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국제 표준은 산업 간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을 하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 장벽을 낮춰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게 되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추구하는 글로벌 가치와도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의 주도권을 잡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단순히 표준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제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표준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가에서 기술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주도권을 통해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표준이 이제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제 주요 업체로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이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익과 산업의 리더십을 얻게 될 거고요. 또한 표준의 주도권은 이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우리가 주도한다면 해당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다면 그 산업의 미래를 정의를 하고 성장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 표준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참여자가 아닌 이제 선도자로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 표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제 국제 표준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네, 더욱이 여러분이 국제 표준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제 표준의 개념과 절차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국제 표준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 중에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제 표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국제 표준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 표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TTA 아카데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TTA 아카데미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표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저희가 그 TTA 아카데미를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교육이 있고 안에 ICT 표준기술 세미나, ICT 표준기술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교육을 보시면요, 현재는 세 가지 종류의 국제표준 전문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TTA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진 표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국제 표준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신진 표준 전문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뭐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등과 같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TTA에서 일단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제 실제 국제 표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표준 전문 과정과 대학원 인큐베이팅 랩이 있는데요. 대학원 표준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연구 개발 경력을 쌓기 시작한 대학원 수준부터 이제 표준 전문가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잠재적 표준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 표준 전문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지식을 함양을 하고 이제 대학원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랩 지원을 통한 국제 표준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신청 대상으로는 이제 대학원 표준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중에 ICT 국제 표준 전문가로 활동 중인 지도 교수나 혹은 대학 해당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이고요. 또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랩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표준 전문 과정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상이 그 연구실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연구실도 인큐베이팅 랩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들도 지금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튀르키예에서 개최하고 있는 148차 엠팩에 저희 연구실 석사과정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 내에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이제 TTA 아카데미에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양성 프로그램 교육 일람표인데요. 네, 아직 국제 표준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교육을 듣게 되면은 국제 표준
표준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4개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ICT 표준화 개론을 들어서 이제 국제 표준이 무엇인지 조금 익숙해진 후에 이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그 국제 표준화 기본 과정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략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 이제 실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표준 무대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국제 표준 무대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상세한 정보는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관, 다양한 국가에서 모이는 만큼 이제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당연히 영어로 하고 나중에 질문이 들어올 때 영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은 조금 발표하는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 무대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뭐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면 질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코멘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한 기관을 대표해서 회의를 참석하는 만큼 의사표력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점이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체험하고 있는 국제표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TTA 아카데미 지원으로 ISO, ICT, JTC1, SC29, 소위 엠팩이라는 국제표준에 참석을 올해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지난 7월에 개최된 엠팩 사진이고요. 지난 7월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147차 엠팩 회의 중에 이것은 이제 전체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인포메이션 쉐어링의 순간을 제가 촬영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국제표준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7월에 기고서를 발표할 때의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TTA 지원으로 엠팩에서 그 워킹그룹 7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한 나라, 이제 한 기관을 대표를 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상당히 긴장은 되었지만 그 국제표준의 무대에서 회의를 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회의 동안은 제가 2건의 기고서를 발표를 하였고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올해 DTA 지원으로 2번의 국제표준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2건의 기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그래서 총 4건의 기고서를 발표를 했었고 그중 2건은 이제 국제표준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거는 엠팩 IOMT의 참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엠팩 V 아바타의 얼굴 키포인트 확장 그 2건이 이제 국제표준에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엠팩 IOMD는 미디어 중심의 사물 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미디어 콘텐츠와 그 사물 인터넷 기기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간 통신 포맷 규격, 그리고 맞춤형 미디어 경험 제공 등과 같은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엠팩 V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격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미디어 컨텍스트 및 제어, 그리고 가상 객체 및 장치를 제어하는 등과 같은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기고서의 일부인데요. 저는 지금은 거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PEG-V는 가상 객체에 대한 규격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상 객체에는 아바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EG-V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의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격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MPE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이 마지막 표준 개정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의된 게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월에 이제 확장된 것을 그러니까 기고를 하였는데요. 아바타의 얼굴 키포인트를 확장해서 이제 지난 7월에 기고를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든 확장된 아바타의 얼굴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MPEG-V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을 때 그 입술의 포인트가 최대 14개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얼굴을 섬세하게 제어를 해보자 해서 제가 그러니까 입술에 대한 키포인트를 20개 정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고를 해서 발표를 하였더니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MPEG-V는 이제 가상객체 규격을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왼쪽과 같이 그 XML 스키마도 제가 추가를 해서 발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MPEG-V에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국제표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제표준의 경험, 그리고 제가 달성한 성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국제표준에 도전하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TTA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국제표준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실 수도 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국제표준 전문가로 이제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받으면서 이제 국제 표준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에 이제 도전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미래 표준 기술에 이끌어갈 국제 표준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도전이 곧 국제 표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